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나스닥이 꽤 올랐습니다. 아,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나스닥이 지금 계속 4일 연속 올랐는데 산타 랠리죠. 네, 산타 랠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이브 날인데요. 오늘은 주식시장이 이제 단축 영업이 되고요. 내일은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하루 쉬겠습니다. 자, 산타 랠리 크리스마스 어 즈음에서 이제 올라가는 산타 랠리가 올해도 어 비록 내렸다가 원 제자리 정도까지 온 건데요. 그래도 나쁘지 않죠. 네. 다들 수익 많이 나셨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그 이제 경제 방송 보니까 통계가 나왔는데 올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50% 반절 정도는 손실을 지금 입고 있다. 예. 자, 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다들 좀 올해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지만 수익이 좀 좋지 않았다. 자, 주식에서는 항상 그게 있어요. 지나간 것은 어떻게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죠. 예.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걸로 이제 빨리 올해 연말에 이제 생각을 다 털어버리시고 내년에 이제 수익 내실 수익에 대해서 생각을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주식장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주가가 움직인다면 개인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셨을까? 근데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테슬라 관련 방송을 하면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테슬라가 그렇게 상승을 많이 해도 수익을 내는 거가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음, 그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네. 어, 그 요소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관찰. 그다음에 이 관찰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제 얻어낼 수 있고요. 이제 그것을 실전에 이제 어떻게 엮어내느냐, 녹여내느냐, 예. 실전에 이제 적용시키는 거. 음. 그래서 이제 나 자신에게 안착을 시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꾸준한 수익을 내야 되고요. 근데 이 꾸준한 수익이라는 것이 이제 항상 이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수익 좀 났다가 좀 손실 좀 봤다가 수익 났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이 손실 구간. 예. 계속 좋을 수만은 없어요. 수익이 좀 나는 해가 있고 그다음에 손실이 좀 나는 해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더 내려가면 안 되고 손실 나는 해에 최대한 몸살이기. 우선 제일 좋은 것은 우리 혼마 문화이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것처럼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다음에 휴식기를 갖는 거예요. 어, 계속 매도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휴식기, 몸살이고 돈을 빼놓고 조금 이제 휴식 기간을 갖는 거죠. 근데 그 휴식 기간이 꼭 하락 기간만이 아니라 이 상승 기간에도 어, 다시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어떤 지혜,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수익을 또 내고 또 조금 이렇게 주춤하다가 또 수익 내고 이렇게 뭐 계속 수익 내면 좋죠. 예. 음, 제 그 저의 그 강의에 보면은 어떤 내용 부분이 있냐면
제 세력주 매매법 강의에 보면은 나는 어떻게 깡통을 차게 됐는가의 경험담. 제가 그 돈을 잃고 하도 이제 억울해 가지고 이제 돈을 잃는 과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인제 뭐 이 강의 내용 중에 뭐 일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이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손절을 했기 때문에 자금이 줄어들게 된 거죠. 예. 손절을 안 했다면은 자금이 줄질 않았겠죠. 예. '아 그렇구나. 이 손절이라는 것이 나의 돈을 줄어들게 했구나.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손절이 원흉이에요. 그럼 난 이 손절을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가? 또 이제 이 어떤 경우 어떤 케이스일 때 나는 손절을 하게 되는가? 그것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 또 굉장히 또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걸리게 되면은 손절을 당할 할 수밖에 없게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인제 주식의 원리에 대해서 인제 좀 알게 되는 거죠. 어. 그렇다면은 인제 어떻게 하면은 이 손절을 피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손절을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예. 진짜 손절이라는 것을 피할 수 있는가? 예. 그리고 손절이라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인가? 어. 손절을 좋게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는가? 예. 제가 인제 이 이런 생각은 인제 제가 오디오 취미가 있는데 보통 인제 오디오 매니아분들은 어 어떤 스피커나 인제 앰프를 이렇게 매칭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피커는 JBL, 앰프는 마란츠, 예 이렇게 사서 인제 들어봅니다. 그래서 '와 두 개 이렇게 해 봤더니 좋더라.' 근데 이제 마란츠 앰프가 아니고 데논, 뭐 맥킨토시 이런 앰프를 물려봤을 때 어 '마란츠에 물렸을 때가 더 좋았구나. 데논에 물리니까 더 좋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거죠. 인제 뭐냐면 JBL하고 마란츠 조합으로 이렇게 음악 감상을 하다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앰프가 안 좋으니까 앰프를 이거 다시 인제 중고로 팔고 '데논 앰프로 바꿔 봐야겠다. 데논이 좋단다.'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데논을 사서 인제 들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 마란츠보다 안 좋은 거예요. 예. 여기 소리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원인이 뭐지? 예. 근데 이 뭐랄까 마란츠 앰프를 구박을 했던 거죠. "아 너 때문이야." 이렇게. 근데 인제 마란츠 앰프를 친구한테 팔았는데 친구가 자기 집에 있는 어 탄노이 스피커에 연결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인제 이게 뭐냐면 오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뭐냐면 앰프를 구박을 해요. "아 이 앰프 때문에 소리가 안 좋구만." 하면 앰프를 구박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앰프는 난 억울해. 나는 소리 잘 내는데." 네. 근데 주인이 '이거 못 알아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인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스피커도 멀쩡하고 앰프도 멀쩡한데 예 어 그 집에서 쓰는 그 소스죠. 이 인제 컴퓨터에다가 물려 가지고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데 이 컴퓨터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갖고 스피커하고 앰프만 막 구박을 하고 중고로 팔고 또 다른 거 새로 또 사고 막 이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 손절이
"아 난 억울해." 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돈을 다루는 주인이 "아이 손절 너 때문에 내가 돈 다 잃었어." 예. 근데 어 이렇게 안 좋은 손절이라도 잘만 어떻게 또 역으로 또 이용을 하면은 손절이 또 그 매매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음. 자 얘기가 인제 좀 이렇게 또 샜는데요. 네. 그래서 올해 인제 손실을 보신 분들은 한번 인제 매매일지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올해 인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거기에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손실 나면은 그냥 '에이 손실 나서 기분 나빠.' 하고 그냥 매매일지 그냥 어디 구석에다 던져 놓지 마시고 잘 되짚어 봐야 돼요. 예. 이 도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잃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왜 잃었는가.' 이것을 잘 파악해야지 이제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근데 도박에서 이 주식에서는 꼭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또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자신을 막 자책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예. 다음번에도 또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막 다짐을 하죠. '내가 정말 다음에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지만 이게 뭐냐면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은 그냥 마음으로만 '아 다음번엔 그러지 말아야지.'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음. 그래서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려면 뭔가 대비책을 세워 놓으셔야 된다. 예. 이걸 이제 통칭해서 인제 주식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들 기법을 오해하시는데 무슨 패턴 가지고 어떻게 막 매매하고 막 그런 거 분할 매매하고 그런 것만 기법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기법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게 될 실수를 막아주는 거예요. 보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실수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똑같은 경우에 또 실수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주식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떤 좋은 이렇게 상승장이었는데도 '내가 수익을 못 냈네.' 하면서 속이 인제 좀 안 좋으실 수가 있는데 어 인제 다음번에는 예 내년에는 또 좋은 인제 수익을 내시려면은 자꾸 이게 돌이켜 보시고 예 오늘 제가 이렇게 해 드린 이야기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 중에서 이제 물론 뭐 막 저한테 어떤 막 비법을 얻어가려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예. 근데 제가 처음에 강의 진행하기 전부터 저는 어떤 뭐 마법 같은 비법을 알려드리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얻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최고 이제 비법을 얻어가는 게 이제 최고이겠지만 그래도 많은 수강생님들이 이 경험담 예 어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음. 근데 제가 인제 주식시장에서 인제 망했던 어떤 경험담 이것을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는 반면에 그냥 이 이야기를 귀 담아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경험담이라는 것은 제가 인생에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고 또 많은 돈을 소비를 하면서 얻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해서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이 경험담을 들으시고 또 이런 경험담을 잘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제 경험에 의하면은 지금 이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어
잘하면 계속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내리기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제 어떤 게 충돌이 되냐면 앞으로 인제 연준 의장도 바뀌고 내년에 그 추가 금리 인하도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그렇게 해서 아직 추가 금리 인하 남았는데 어 그리고 그 중립금리라고 정해 놓은 거 이것도 깨트리고 더 내릴 수도 있어. 뭐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또 지금 어제 인제 밤에 그 상승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GDP 예 관세 그런 영향도 받지도 않고 GDP가 깜짝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경기가 인제 조금 낙관론 '경기 좋다.' 음 이런 걸로 인제 어제 인제 이렇게 가다가 인제 한 며칠만 더 올라가면 하루만 더 올라가면 어 역사상 신고가 갱신을 또 합니다. 자 그래서 인제 지금 막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어 이런 시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패턴을 다들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인제 비중을 더 어디다 싣고 인제 보는 게 좋냐 그냥 추세를 따르는 게 좋아요. 추세 추종. 그러니까 경기 파악이나 기업에 대한 파악이나 그런 연구 그다음에 패턴, 주가 패턴 신고가 인제 '신고가 났으면 더 갈 것이다.' 이런 주가 패턴. 그러니까 신고가도 인제 추세 부분의 한 부분이긴 한데 어 그냥 머리를 비우고요. 예. 그냥 주가 머리를 비우고 주가의 움직임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인제 어젯밤에 테슬라가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나스닥이 초반 쭉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쭉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거와 거꾸로 테슬라는 이렇게 하락을 했죠. 네. 근데 인제 뉴스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럴 건데 인제 아무래도 인제 보면은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빅테크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양봉이에요. 알파벳 애플도 다 양봉인데 엔비디아 보시면 주가가 초반부터 강세로 이렇게 쭉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하고 빅테크들이 다 상승한 날 테슬라는 초반에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장중 내내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것을 생각했던 분들은 왜 다른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날 혼자 내리지?' 하면서 인제 좀 뭔가 인제 어 잘 안 맞아 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이 테슬라 외의 바깥 세상에 대한 생각을 접어 버리고 이 차트로만 그러니까 추세로만 봤을 때는 이게 절대 좋게 볼 수 있는 차트가 아니죠. 전날 특히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우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쌍봉을 만들고 완전 굉장히 강한 저항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저점의 추이를 보시면 이게 이제 풀이장에서 장 시작하기 전에 풀이장 모습인데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계속 내리는 이런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주가에서 진짜 되게 인제 대표적으로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저점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날 저점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저점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음. 하향 추세라는 것은 이렇게 저점을 내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하향 추세거든요. 어 근데 지금 이게 보시면 밑에가 지금 텅텅 비어 있는 상태예요. 연일 상승을 해서 이 텅텅 비어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저점 내리는 이런 액션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일 단타로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롱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그런데 다른 종목도 다 상승하고 있고 지수도 상승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계속 상승해 왔고 그런데 테슬라에 대해서 그날 좀 안 좋게 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어 그리고 좀 자세히 보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려다가 저점이 이렇게 빠지는 거 있죠.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고점이 이렇게 내려오고 저점 이렇게 빠지고. 그러니까 이 하향 추세일 때 우리가 이제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향 추세일 때 이 반등에 가서 매수를 하게 되면 계속 물려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이제 엔비디아도 막 상승하고 하니까 이렇게 반등을 할 때 가서 사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물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차트에서도 다시 이제 저점을 올리는 모습이 있죠. 예. 이런 것을 좀 확인하고 추세를 좀 보고 매매할 수 있는 게 좋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초반 시간대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밀린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만들어진 어떤 저항 라인 있죠. 장 초반 고점이라던가 여기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그래도 좀 낫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이제 전체 흐름을 보시게 되면 한 달 동안 좀 계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밑에가 지금 많이 비어 있고 이런 경우에 좀 조정이 들어올 것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저점을 이제 계속 올리죠. 아직도 저점이 깨지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이제 추세는 살아있다. 이런 말 하죠. 그리고 이제 저점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 저점이 이제 아래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좀 조정이 당분간 좀 이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약간 이 고점의 징후가 나타났는데 쉽게 생각해서 이제 어떻게 보는 방법이 또 간단한 방법이 있냐면 음봉과 양봉의 숫자를 세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제 음봉 숫자가 많거든요. 이렇게 양봉 두 개에 음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음봉 네 개였다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시 또 양봉 네 개가 딱 나옵니다. 다섯 개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뭔가 이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양봉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음봉, 양봉, 음봉, 음봉, 음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뭔가 좀 주가가 저항을 받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떤 변곡점 파악할 때 있죠. 저점과 고점 파악할 때 이런 좀 단순 무식한 방법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이게 여기도 이제 기간 때 보시면 막 음봉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다가 양봉이 더 많아지는 이런 순간. 그게 참 단순한 방법이지만 이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음봉 4개 있다가 양봉으로 이렇게 딱 양봉 5개가 나오죠. 더 많죠. 이제 이 내려가는 힘이 이어지질 못하는구나. 물론 패턴 분석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지나간 결과를 보고 거기에 적용을 해서
이 패턴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적용하기 하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자, 감사합니다.